1926년 12월 3일 밤, 만약 세상에서 가장 치밀한 추리를 써내려가던 사람이 어느 날 현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특히 그 인물이 아가사 크리스티와 같은 세계적인 명성의 작가라면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은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아가사 크리스티는 버크셔 주 서닝데일의 자택 스타일스에서 잠시 드라이브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늦은 밤, 그녀는 모리스 카울리 차량에 몸을 실었고 집을 나선 이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출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차는 서리주 뉴렌즈 코너 인근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석회 채굴 광산이 있는 외딴 제방 근처였습니다. 차 문은 열려 있었고 차 안에는 만료된 운전면허증, 외투, 그리고 몇몇 개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는 고장 나 있었고 기어는 중립으로 놓여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방치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람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발견은 영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아가사 크리스티의 나이는 36세였습니다. 그녀는 막 소설 로저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을 출간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고 이 작품은 그녀를 세계적인 추리소설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소설은 독특한 반전으로 당시 문단에 큰 논란과 동시에 열렬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작품 활동에서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깊은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는 즉각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리소설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가사 크리스티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연일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1000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했고 1만 5천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색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 대규모 수색은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였으며 특히 영국 최초로 비행기가 동원된 수색 작전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셜록 홈즈의 작가서 코난 도일경까지 수색에 참여하여 아가사 크리스티가 남긴 장갑을 들고 영매를 통해 그녀의 행방을 점치는 초자연적 수색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전례 없는 주목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살을 시도한 것인가? 누군가에게 납치되거나 살해당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잠적한 것인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사건은 곧 감정의 영역으로 번졌습니다. 실종 직전, 그녀의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1926년 4월, 그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고 이로 인한 깊은 슬픔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이 채가시기도 전에 남편 아치볼드 크리스티와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낸시 닐이라는 젊은 여성과의 불륜을 고백하며 아가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위기는 그녀를 심각한 스트레스와 신경쇠약 상태로 몰아넣었고 그녀의 정신 건강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론은 자연스럽게 남편 아치볼드에게 의심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내의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경찰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명인의 실종을 넘어 당시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가정의 문제까지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숲과 들판, 인근의 호수와 작은 마을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가사 크리스티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그녀의 실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에게 보상금 100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6,400파운드, 약 1,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독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가사 크리스티가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11일째. 영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영국 북부의 온천 휴양지 헤러게이트. 그곳의 스완 하이드로패딕 호텔에 테레사 닐이라는 가명으로 장기 투숙 중인 중년 여성이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제보된 인상착의와 신문에 실린 아가사 크리스티의 사진이 매우 흡사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그 여성은 바로 실종된 아가사 크리스티였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에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택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 가명으로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가명이 다름 아닌 남편 아치볼드 크리스티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 낸시 닐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한층 더 심화시켰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잠적에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호텔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다른 투숙객들과 카드놀이를 하며 지극히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국적인 실종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유명 작가의 그림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발견되기 전까지 그녀의 행적 역시 기이했습니다. 그녀는 헤러게이트의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들을 구입했고 지역 신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광고를 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일 가족은 연락 바랍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광고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으며 왜 이런 형태로 전달되었어야 했을까요? 이 의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의 미스터리한 요소를 더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호텔로 찾아온 남편 아치볼드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를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연기의 흔적도 의도적인 계산도 보이지 않았다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를 만난 듯한 순수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은 남편은 물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언론인들에게도 깊은 혼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2명의 저명한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 그리고 배회증을 동반한 기억장애로 진단했습니다. 강한 정신적 충격이 기억의 일부를 지워버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현상을 시민성 기억상실 혹은 해리성 둔주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기억의 일부를 차단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도피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발표와 함께 경찰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진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의문과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는 이후 이 실종 사건에 대해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21일간의 행적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터뷰를 할 때도 이 이야기를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녀의 자서전에서도 21일간의 공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기간이 자신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침묵은 그녀의 명성과 함께 이 사건을 더욱 전설적인 미스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수많은 추측과 가설을 낳았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남편 아치볼드에게 충격을 주고 그의 불륜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한 계획된 잠적이었다는 설입니다. 이 가설은 그녀가 남편의 불륜 상대 이름으로 호텔에 투숙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부분적 기억상실과 무의식적인 도피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진단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혹은 이 두 가지, 즉 의도적인 잠적과 심리적인 기억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민성 기억상실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테레사 닐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건 이후 아가사 크리스티와 아치볼드 크리스티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1928년에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작품 세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후기 작품들에서는 종종 여성의 심리와 복수심, 그리고 기억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주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미스터리를 넘어 한 여성의 깊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이 사건 이후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추리소설의 여왕이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21일간의 공백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수많은 살인의 동기를 설계하고 가장 복잡한 인간, 심리를 파고들어 완벽한 추리소설을 써내려갔던 작가는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끝내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그 11일간의 행적에 대해 그녀는 평생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1926년 12월의 그 밤은 지금도 해답 없는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가사 크리스티가 세상에 남긴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개인적인 미스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실종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그 기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그녀의 작품들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